14번 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류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류 파트 들어갈 때마다 항상 물과 전기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물의 흐름과 전기 흐름 비교. 자, 더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일단 물의 흐름 펌프하고 전류의 흐름 건전지가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요, 매우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밑에서 위로 갈 때는 자연스럽지가 않죠. 근데 이걸 강제로 시켜주는 게 누구 역할입니까? 펌프 역할 아닙니까, 그죠? 펌프를 눌러주면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그 물을 떨어뜨리면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를 통해 가지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준다 하는 거. 다음에 물레방아 잠깐 보시죠.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자, 물레방아하고 전구하고 한 세트거든요. 일단 한번 질문 드릴게요. 물이 10리터가 내려가면서 물레방아를 치겠죠, 그죠? 그리고 빠져나갈 겁니다. 물레방아를 치고 나가면 물 10리터는 양이 줄어들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 10리터가 그대로 갑니다. 이 물 10리터도 왜 에너지가 있지 않나, 그죠? 그 에너지를 그냥 물레방아에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물레방아가 움직이는 것이고, 에너지를 줬을 뿐이지 물의 양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전구도 마찬가지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이 전류가 가진 파워는 전구에 줄 수 있겠지만 전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양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A가 지나갔을 때 전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갔을 때 전류의 양은 1A를 일정하거든요. 자, 다음에 수로 같은 경우는 결국 전선과 연결되겠죠, 그죠? 다음에 밸브 잠깐 보겠습니다. 결국 밸브를 잠가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죠, 그죠? 여러분 세탁기 한번 돌려봤잖아, 그 수도꼭지, 그지?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물이 안 나오고. 됐나? 스위치랑 이렇게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의 흐름, 뭐 흘러가죠. 쭉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전류랑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높이차. 예를 들어 여기 스님이 이렇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폭포 위에서 10m에서 떨어지는 물의 파워하고 20m에서 떨어지는 물의 파워. 스님은 뭐가 더 아플까요?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이 더 아프겠죠, 그죠? 이 전류도 마찬가지야. 건전지가 9V가 있고 220V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뭐가 또 파워가 셀까요? 네, 220V가 세겠죠, 그죠? 즉, 높이차는 전압차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밑에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레방아가 돌더라도 뱅글뱅글 돌죠. 물레방아를 돌리기 전과 후의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 방금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구에 불이 들어오더라도 전구를 지나기 전과 후의 전류의 양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은 게 밑에 내용입니다. 즉,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가진 전기 에너지가 이 도선 안에 전자가 엄청 많거든요.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있어요. 전압값이 크면 당연히 전자의 에너지도 크겠죠. 근데 그 전기 에너지가 빛과 열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전구를 통해서. 하지만 전자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 회로를 계속 돕니다. 전자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류의 양이 일정한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에 밑에 본격적으로 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 개념을 말하는 거야. 자,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반대로 구분되는데 일단 전자의 이동 방향부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건전지 보시면 얘가 짧은 게 마이너스고요. 긴 게 플러스거든요. 그리고 각 도선에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도 전자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극과 이 전자가 같은 극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전류가 걸리자마자 이 서로 간에 청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밀어냅니다. 전자는 밀려나고요. 빛이 오죠. 빛이 오는 방향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려오죠. 그래서 요 밑에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전자의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 이동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류 파트에서. 그리고 전류의 이동 방향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 역사적인 좀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전자가 옛날에는 그 존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자가 발견되고 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펼치거든요.
여러 가지 홍역을 치르고 나서 과학자들이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약속했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고등학교 가셔서 물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요 오른쪽은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지 요 모양, 스위치는 이렇게, 전류계는 암페어이기 때문에 여기 A, 전구는 아시겠죠? 저항은 찌지직, 전압계는 이제 볼트이기 때문에 V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요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매칭시키면 좋겠죠. 그죠? 얘 전류계, 전구, 스위치라고 하는 거. 자, 다음에 전류의 세기 보겠습니다. Current Intensity라고 이렇게 I가 있는데 I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여기 그림 잠깐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타이머를 딱 들고요. 여기 타이머야. 요 도선에서 단면을 딱 잘라봐요. 이렇게요. 단면은 잘라가지고 시계 들고 준비 시작해서 전자가 이 단면을 몇 개 지났는지를 측정해 볼 겁니다. 정해진 시간은 1초입니다. 1초 동안 몇 개의 전자가 지나간지를 측정해 보니까 시작 1. 그래서 전자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가 통과하더라 이거죠. 이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1초 동안 한 단면에 이 정도가 지나가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1A라고 불러줍니다. 이 양이. 자, 다음에 I하고 1A는 관계가 뭐냐 이거죠. 제가 지금부터 그 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전류의 세기 I는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입니다. 이 전류의 세기 I도요, 단위가 있어요. 전류의 단위가. 이게 암페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국에서요, 돈의 단위가 뭡니까? 원이죠. 너 돈 얼마 있니? 물어봤을 때 100원, 200원 이렇게 대답하지 거지. 즉 돈의 단위는 원이 되겠습니다. 돈은 화폐의 그 개념 아니가? 맞지? 그러면 그 화폐의 단위는 원 아니가? 맞나? 그러니까 개념이 있고 단위가 있는데 돈의 단위가 원이듯이 전류도 개념이거든요. 전류의 세기. 전류 세기 단위가 암페어란 말이야. 너 전류 세기가 얼마니? 물어봤을 때 저는 1암페어요, 2암페어요, 3암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암페어는 큰 개념이고 요걸 더 작게 쪼갠 개념이 밀리암페어 개념이 되겠다. 밀리암페어. 참고로 1암페어가 1000밀리암페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1암페어의 그 양을 봐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란 말이야. 양이 엄청 크죠, 그죠? 다음에 혹시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이제 1암페어라 그러지 지금이. 맞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자에다가 곱하기 2를 곱하면 몇 암페어가 될까? 예, 2암페어가 됩니다. 됐죠?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자, 전하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하량은요, 일정 시간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입니다. 요 내용이 아까 저기 왼쪽 페이지에 있는 이제 전류 세기 개념하고 좀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전하량은 요 공식을 써야 돼. Q가 전하량이고요. I는 전류의 세기, 아까 배웠죠? T는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 단위가 있을 거 아니까 그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시간 보통 초로 계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하량을 Q라고 불러주는데 전하량 너 얼마니 물어봤을 때 쿨롱 C라고 대답하거든요. 1쿨롱, 2쿨롱. 즉 다시 말하면 1초 동안 1암페어, 다시 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흘렀다면 요걸 보고 전하량이 1쿨롱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제 공식을 한번 응용해 볼게요. 자, 어떤 도선에 여기 뭐 이렇게 단면직이 있겠죠. 자, 어떤 도선에 0.5암페어의 전류가 10초 동안 흘렀대요. 이 도선을 통과한 전하량이 몇 쿨롱인가? 그러면 공식에 의하면 Q는 IT. 자, 여기서 전류가 0.5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0초 동안 흘렀대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5쿨롱이 나오죠. 그죠? 엄청난 양이라 하는 거. 전하량 보존 법칙이 있는데 도선이 끊기거나 새지만 않으면 전하량이 유지된다 하는 것. 즉 여기 도선 보이시죠? 이 도선에 빵꾸가 나지 않는 이상 전자 개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돈다는 얘기야. 전자 개수가 예를 들면 100개다. 그러면 100개가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 하는 거. 이게 전문 용어로 전하량 보존 법칙. 고급 용어죠. 자, 다음 5번 회로 연결이 있는데 이때 직렬과 병렬을 좀 이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직렬과 병렬에 약간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직렬 한번 볼게요. 여기 1, 2, 3 전부 다 전류계가 있습니다.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게 직렬 형태. 전구도 이렇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 있고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하는 그 전류 세기가요 2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전류계가 전류이겠죠? 여기 얼마가 들까요? 2A가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전구에 불을 밝히고 지나갑니다. 이제 두 번째를 통과하네요. 이때 전류량이 얼마냐 이거죠. 얘도 2A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2A예요. 즉 직렬에서는 전류의 양이 일정합니다. 물줄기가 2리터가 출발했어요. 그러면 물레방아를 돌고 왔을 때 물의 양이 얼마일까? 2리터라는 뜻이야. 됐지?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직렬에서는요 1, 2, 3 전부 다 같다 하는 거. 이게 직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됐지? 다음 병렬은 어떠냐? 병렬 같은 경우는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적고요. 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돌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전류가 지금 2A라고 하자. 전구는 동일한 전구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2A가 처음 출발할 때는 원이 얼마입니까? 2A가 되겠죠. 자, 2A가 이렇게 해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갈림길인데 똑같이 1A씩 이렇게 찢어집니다. 찢어졌다가 물레방아 돌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2A. 그리고 모여가지고 다시 측정합니다. 요게 얼마입니까? 2A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병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뉘는 건데 전류만큼은 일단 원과 포가 같지. 그리고 요 값은 서로 아래 위가 합쳐야 전체 값 아이가 그자. 그래서 2하고 3하고 합친 값이 1하고 똑같고요. 4랑 똑같습니다. 됐지? 찢어지면은 서로 각각 더하면 돼요. 이게 병렬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전지를 반대 방향으로 넣으면 전류 세기는 어떻게 될까인데, 반대로 하면은 전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겠죠. 그죠? 하지만 그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4번은 별표인데요. 자, 전류계는 반드시 직렬, 병렬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결합니까? 물어본다면, 일단 전류계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전구 보이시죠? 전구하고 얘하고 동일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류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병렬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찢어진 건 맞지만 여기 전구 봐봐. 전구하고 전류기하고 지금 어떤 관계야? 직선관계지. 이 안에서만큼은 서로 나란히 서 있다고. 만약에 전구 이렇게 있고요. 전류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돼요. 전류기가 작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하는 거. 됐지? 반드시 직렬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없지만, 뭐 여기 이렇게 전압계를 한다고 한다면, 전압계는 반드시 병렬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실전 문제 가겠습니다. 전기회로입니다. 한 도선의 일부를 확대한 그림이 오른쪽에 있다. 옳은 것을 다 골라라. 일단 이게 직렬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직렬이니까 여기 1, 2, 3라고 있을 때 값이 전부 다 같지 않나? 이게 직렬 특징. 다음에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아니가. 그럼 전자가 이렇게 깔려 있을 건데 전자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겠지. 청력에 의해서 전자가 쭉 밀려나다 보니까 핏이 났어요. 여기까지. 아, N 방향이 곧 전자 방향이구나. 따라서 M은 그 반대인 전류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 그림을 똑 떼온 게 여기에요. 자, 요 위치 그대로 떼왔거든요. 떼왔으니까 지금 A가 무슨 극이고 B가 무슨 극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전자 보이시죠? 전자가 하필이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예, 오른쪽으로 지금 전자가 이동하고 있죠. 그죠? 전자는 현재 밀려서 피난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플러스 극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즉 B는 플러스 극입니다, 여러분들. A가 마이너스 극이고요. 그러면 1번 잠깐 볼게요. 전류 방향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일단 전류 방향 확인했고요. 동그라미. 다음 전류 방향. 이번에 여기서 전류 방향 물어보는데 지금 전자 방향은 어디로입니까? A에서 B 아닙니까? 그럼 전류 방향은 반대 아니가? B에서 A. 예,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전지를 반대로 바꾸면 당연히 전자 방향은 이제 여기 말하는 거야. 뒤집어 버리면 당연히 오른쪽 가던 전자가 왼쪽 가겠죠. 그죠? 예,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계산 문제입니다. 이 도선에 5A 전류가 1분 흘렀다고 합니다.
전화량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Q는 IT 5A가 흘렀어요. 그러면 시간 같은 경우는 1분이 흘렀는데 우리 아까 시간 측정할 때는 분 단위였어, 초 단위였어? 초 단위죠. 1분을 초로 환산해주면 60초 아닙니까? 그래서 300쿨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틀렸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면 14번 노트가 끝나고요. 우리 혹시 이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사실 이 내용에요. 고등학교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 빼셔가지고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이제 겹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신고하죠.